자, 40강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신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윌비스라는 한림법학원에서 감정평가를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너무 힘드시죠? 범위를 줄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것만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제목이 페이지 가시면은 566페이지죠. 566입니다.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물건별 감정평가. 그래서 평가는 거의 가액으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 가액이고,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이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비교 방식에서 가액이고, 수익환원법이 가액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어떤 걸 내냐면 물건별 평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토지는 제가 비교 방식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원가 방식. 자, 이게 비교 방식. 자, 이게 수입 방식이죠. 자, 가액입니다. 가액. 그럼 토지는 원가의 부중성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원가 방식이 아니니까 비교 방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거래사례인데 지금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분필이라는 것이 만들어낼 수 있죠. 원가법이라는 것은 만들어내서 이 분필은 감가가 됩니다. 그럼 감가돼서 우리가 날라가면 30원이 날라갔으니까 70원이 남았잖아요. 자, 이렇게 상각 자산에만 적용이 돼요. 근데 토지는 상각이 안 되잖아. 그렇죠?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문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살필 거고요. 상각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상각 자산.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토지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떤 거가 상각 자산이냐면 건물이랑 굴삭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저렇죠? 자동차는 거래 사례가 많아요. 시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만 거래 사례로 가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따 이제 배우실 가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가 잘 되고, 산림은 또 산지와 임목이 있는데 산림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과수원, 그 다음에 자동차, 동산도 평가를 해요. 우리가 동산도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걸 평가를 합니다. 산림이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자, 편법으로 과자라고 해보세요. 과자. 우리가 나가면은 편의점에서 과자를 팔죠. 과자는 맛동산하고 산도라는 가조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거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 거래 사례로 간다. 그렇게 잡으세요. 자, 수익환원법은요. 자, 어떤 권이 나옵니다. 권. 그래서 어업권이라든지 뭐 영업권, 뭐 특허권이라든지 자, 이런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이 권이라는 것은 상각되지 않고 시장에서 빈번히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어느 정도 틀이 잡혀요. 근데 토지라는 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자체에 이게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공시지가를 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지금은 그냥 이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적용한다. 그렇게만 잡으세요. 잡고 이따가 제가 공시지가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건물은 원가법이죠. 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 감정평가할 때는 자, 갑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거래를 하는 게 거의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이라는 걸 배우셨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의해서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과 그 대지상권 일괄할 수 있어요. 그때 거래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임목은 거래사례인데 소경목님은 지름이 작은 나무 한 3cm밖에 안 됩니다.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만 원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로 간다. 가소원은 거래사례입니다. 자, 공장, 재단, 강업재단 무조건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얘네들은 재산의 집단이기 때문에 다 수익환원법이고 자동차만 거래사례인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죠. 특히 선박은 선체기간 의장을 구분해서 가고요. 자, 얘네들 다 폐차 처분. 자, 본래 효용 가치가 없으면 다 폐차 처리하기 때문에 해체 처분 가격을 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동산도 거래사례입니다. 자, 임료에서는 무조건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무조건 임대사례예요. 임대사례. 비교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적산법이나 수익봉소법 하면 안 돼요. 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임대다. 임대료 임대. 무형자산은 자 건이라는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업권, 밑에 어업권, 영업권 무조건 수익하나법으로 갑니다. 자, 유가집권은 상장은 거래가 되니까 거래사례고 비상장은 네 번째 기업가치는 오른쪽에 기업가치는 수익하나법이거든요. 비상장은 수익하나법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상장은 거래사례, 비상장은 수익하나법. 자, 소음등이나 대상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 자, 당연히 가치가 하락되죠. 그럼 밑에 원상회업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고려하여야 한다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염두에 적중을 합니다. 공시지가기준법은 우리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원가법부터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조금 제가 나중에 좀 해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458페이지로 가시면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 원가법에 대해서 의의하고 그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원가법 갑니다. 원가 방식에서 우리가 적용되는 거죠. 건물이에요. 건물에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토지도 예외가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가법은 상각자산이 건물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얘 정의하고 얘는 가액이라는 게 임대료로 바꿔 나올 수 있고 시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액을 빼거든요. 감가누계액이 이번에 그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계산 방식이 나왔는데 수정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적산가액이라는 시상가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칠판줄기가 만약에 건물이라고 한다면, 자, 이걸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가가, 제도 원가가 1,000원이랍니다. 자, 건물은 내용연수가 있다고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지나온 연수가 경과연수고요. 자, 우리가 지금 40강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경과연수고 남아있는 연수가 잔존연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3년에 100원씩 감가했다 봐요. 그럼 100원이 이제 정해법이거든요. 3년 감가했으면 300원이 감가했죠. 그럼 300원을 빼주게 되면 7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을 감가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가법은 대상물과 제도원가에서 감가수정이 가르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상물과 가액을 산정한다. 자, 그래서 원가법은 어때요? 상각 자산에 적용되는데 조성지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지만 조성지와 매립지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됐던 게 적습니다. 그럼 이쪽 땅을 이쪽 땅을 매립하기 때문에 지금 모락모락 따끈따끈하게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 근거는 비용성이고요. 장단점은 아직 우리가 전체적인 틀은 안 배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가신 다음에 다시 오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미리 가본다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본다면요. 원가법은 대체 원칙이 이론적 근거도 돼요. 그래서 원가를 못 구하면 대체할 수 있죠. 그래서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고 평가의 편차가 적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같은 모든 상각자산에 적용됩니다. 특히 학교나 정부청사, 공공용, 공인용은요. 시장성도 없고 우리가 얼마나 거래되는지 모르잖아요. 서울시청 얼마나 거래됐을지 모르죠. 교회 얼마인지 모릅니다. 공공용 부동산에 원가 방식이 적용되는 거죠. 단점은 토지와 같이 쟁산이 불가능한 자산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조성지 매립지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만 치중했기 때문에 시장성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감가수정액에 대한 파악에 기술적인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감가수정의 기능적 하자면 경제적 하자의 파악이 또 어려움이 또 따른다는 거 참가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도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도원가는 우리가 새로 만들었을 때에 대한 신규로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재고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준 시점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중고 상태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재현합니다. 그럼 넘기시면은 옛날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출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산 비용, 대치원가와 복제원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조원가와 밑에 대치원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자, 이 종류인데, 자, 복조라는 것은
복제한다는 것은 똑같이 만든 인간을 복제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복조라고도 하고 우리가 재생산 비용이라고 하고 대체를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복제라는 자체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물리적으로 똑같죠. 동일하긴 동일한데 복제품 만드시지 똑같이 우리 칠판주개처럼 똑같이 만들어내고요. 자, 기능이나 효용 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병원 가갖고 타이레놀을 주세요. 그러면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똑같은 걸 주면 이건 똑같습니다. 복제인데 타이레놀 없어요. 다른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꺼내놓죠. 그 펜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게 대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적용되는 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자, 최근에 지워진 거, 어저께 지워진, 최근에 지워진 것들은 복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치원가가 낮고요. 자, 오래된 거, 예를 들어서 진지 한 30년 지난 한옥 같은 거는 이 자재가 단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능 면에서 같은 걸로 구하면 좋죠. 그 다음, 우리가 이 물리적, 금이 가는 게 이제 물리적 감가, 그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기능적,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세 가지 봅니다. 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지금 1층짜리 갑돌이가 사는데 얘가 좀 멍청해갖고 어렸을 때부터 엘리베이터 있는 게 집이 소원이어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1억에서 1천만 원만큼 이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면요. 복제라는 것은 1억 1000으로 복제를 해서 바로 감가에서 기능적에서 1000만 원만큼 감가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적산가액이 1억이 됩니다. 자, 근데 대치원가라는 것은 엘리베이터 없는 걸로 가거든요. 엘리베이터 없는 거.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감가가 됐다면은 자, 없는 게 오니까 그냥 얘가 1억이 되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기능적 감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체원가는 사람이 어떤 최근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론상으로는 그 신뢰성 어떻습니까? 이 어떤 자체적으로 최근에 꺼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우수하지만은 주관이 좀 개입되기가 쉽고요. 좀 자체적으로 이제 복제하는 게 좀 실무에서는 좀 적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크만 하십시오. 나중에 또 제가 요약을 해드릴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자, 내용을 본다면요. 갑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본다면은 자, 대치원가, 복제원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치원가, 복제원가를 봤을 때 대체라는 자체는 자, 그 복조라는 자체는 전자는 대사물건의 이제 복제품입니다. 자,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복제품을 만드는데 원가가 이제 복제 원가고 똑같이 동일한 기능은 대치 원가입니다. 그래서 효용이 나오면 대체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치 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이론 쪽은 대치 원가가 우수하지만은 자,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관이 개입되고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비, 복제 원가를 더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산정 방법은 대상에서 구하면 직접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입니다. 직접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구하는 건 총가격 조산, 분별로 이제 벽이면 벽 이렇게 해서 분별을 구하고 변동률 적용법은 물가지수 갖고 따지는 걸 됐고요. 총량 단가 적용법은 이제 단위로 이제 해서 구한다. 간접법은 사례에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력하게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자,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은 물건별 제도원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시험에 나와요. 자, 우리가 도급 방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편지 건설 비용과 직접 공사비가 들어가고 간접 공사비, 수급자에 받을 적정이윤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은 별도로 부담한 통상 부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간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1천만 원만큼 기능적 감가가 행해진다는 자체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복제원가라는 자체는 기능적 평가를 해도 되는데 대체원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간다면 어떻죠? 우리가 그 자가건설하고 도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건설과 도급건설. 자, 그러면 자가로 직접 구했다면 원가 방식으로 평가 상태에 바뀌면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짜증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도급으로 가게 되면, 도급건설로 가게 되면, 기준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설회사가 시공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고, 자, 수급인을 돈 받기 때문에 비용 문서가 첨부됐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급건설로 갑니다. 그럼 제도원가에 대한 산정이라는 것은, 자, 표준적인 건설비. 누구한테도 맡겨도 표준적인 건설비가 있죠. 통상 부대비용. 자, 부대비용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을 맡긴 도급인이 내겠죠. 통상 부대비용입니다. 자, 그렇게 봐봐요.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떻죠? 우리가 요걸 이제 본다면요. 자, 그 자체적으로 표준적 건설 비용이라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있고요. 자, 수급인의 적정유인이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된다는 게 중요해요. 수급인의 적정유인이 포함되면서 계산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토지는 그냥 참고하세요. 조성지 매립지는 소지라는 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표준적인 건설 비용과 통상 부대 비용이 있더라. 예,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게 아까 그 전 페이지에 복조와 대치. 복조는 물리적, 대치는 효용. 자, 복조는 최근 게 중요하고 구할 수 있고, 대치는 오래된 거. 자, 만약에 1억짜리가 1층짜리에 대한 부동산이라면, 자, 1,000만 원만큼 우리가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빼줘야 되니까 그냥 1억으로 평가를 하는데, 기능적은 그 1,000만 원을 어떨까? 기능적을 행하니까 그냥 1억으로 온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합니다.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에서 도급이 원칙이다. 그러면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이 된다. 자, 감가 수정이라는 건 됐어요. 이 감가 수정하는 것은 이 정의가 있기 때문에 재동가에서 감액해야 할 요인이 물리기능 경제적을 빼서 그 금액을 재동가에서 공제해서 기준점의 대상 무역의 가액을 적정한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감정평가 시험제. 그럼 감가 수정하고 감가 상각의 차이점이 틀리다는 거죠. 물리기능 경제를 봤죠. 그러면은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시험지에 나오는 것만 갈게요. 자, 상각하고 수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각은 비용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기업 회계에서. 자, 우리가 회계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 그래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감가를 많이 해야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비용 처리를 합니다. 근데 수정이라는 건 뭐예요? 평가 목적이죠. 감정평가.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세부적인 건 내가 문제 풀면서 갈 겁니다. 자,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그러면 취득 가격, 장부 가격을 잡습니다. 저 1,000원을 취득 가격, 장부 가격을 잡고요. 자, 우리 부동산은 제조원가 잡죠. 상각은요, 나가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와 이론이 틀리기 때문에 눈으로 가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서 이것도 감가 저것도 감가를 봐야 되니까 우리가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우리는 관찰감가를 인정을 하는데 얘네들은 인정하지 않죠. 그것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방법의 1번 우리는 제도원가, 걔네들은 취득원가. 그 다음에 우리는 5번 관찰감가를 인정하지만 걔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너무 내용을 많이 보잖아요. 그럼 기출문제 풀 때 너무 힘들어요. 기출문제 먼저 잡고 세부적으로 뭐 예상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더 제가 집어넣을게요. 감가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넘기시면은 감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요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자, 내용연수를 기준하는 게 원칙이에요. 내용연수법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얘를 기준을 해서, 자, 이건 이론상 장부상이거든요. 근데 장부와 이론이 맞지 않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지 못했던 건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관이 개입되긴 하지만 관찰감각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이제 규칙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삭제가 됐긴 합니다. 이론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분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직접 대상에서 구하니까 직접법이고 잘 출제는 되진 않는데 내가 대상 부동산에서 못 구해. 그럼 사례에서 가져와서 구했던 거를 비교해서 시장 추출법이나 임대료 손실하는 법이 간접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시장 추출법이나 그래서 임대료 손실하는 법 가볍게만 보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례가 똑같이 대상하고 5층짜리 건물인데 사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나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만큼 기능적 감가만큼 임대료가 손실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내용연수가 정해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거 위주로 우리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려면 감가수정은 내용연수가 있고요. 관찰감법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이제 같이 해야 된다고 이제 나와 있고요. 내용연수는 제가 이 삼각자산에서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건물은 탁 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로 때려보시니까 아직 버틸 수 있으니까 물리적 내용연수 가장 길고 기능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고요. 내용연수는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면서 얘기하겠고. 자, 그러면 내용연수가 정액, 정률, 상환기금법이 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다른 걸 한 다음에 일로 다시 올게요. 관찰감각법입니다. 관찰감각법은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강가의 기준 내용연수, 강가율을 두지 않고 이 전체 각 과수용 부분에 대한 물리기능 관계를 강가율로 직접 관찰 조사하죠. 그럼 개별적인 상태에서 직접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기술적 하자를 놓치기가 쉽고요. 분해법이라는 것은 물리기능 경제를 다 분류시켜요. 하나씩 하나씩 분해해서 강가에 측정해서 합한 금액을 전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분해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간접법의 시장추출법과 임대료 손실납법은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그래서 그렇게 참고적으로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액 정률 상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다루시게 되면 되는데. 자, 지금 요거 약간 지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좀 계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원가법이라는 자체는 제2조달원가에서 감가 누객을 뺍니다. 적산 가액이 나오겠죠. 그럼 정해법이라는 자체는 건물에서 많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가 우리가 긴 정액법, 일정 액식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일정 액식 감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해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정 액식 감가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겠죠. 그래서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제조달원가가 1억 2천입니다. 만 원을 뺄게요. 1억 2천만 원, 1억 2천.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항상 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아직은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건 계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잔존 가격이 만약에 2천이다. 그럼 요걸 빼주는 게 1억이 돼서 이게 감가총액이 되죠. 얘는 계산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우리가 그러면 일단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년 감가액이라는 것은 자,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빼요. 그래서 1억 2천에서 우리가 2천을 빼니까 감가총액이 1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잔가율이 10%라면 1억 2천에서 10%가 1200을 빼야 됩니다. 그럼 경관연수와 잔존연수가 있어요. 그럼 경관연수가 2년 지났고 잔존이 8년이면 전체에 대한 내용연수가 자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을 1억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1000만 원씩 감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감가 누계기라는 게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럼 매년 감가액에다가 2년을 곱해요. 그럼 경관연수가 2000이 되죠. 1000씩. 그럼 얘가 1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이 감가하기 때문에 균등상가법, 직선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서 지금 충분히 잘 얘기했고요. 정액은 대상분의 삼각총액을 단순히 경제적 내용수로 평분해서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자, 계산이 간편하죠. 다른 거 방법보다. 건물과 구축물 같이 삼각자산이 많이 사용되고요. 매년 일정액씩 감가된다는 것은 실제의 감가와 일치하지 않아요. 이론이니까. 그래서 매년 감가액을 일정하고 감가액이 표준화가 되기 쉽다. 감가액은 어떻게 돼요?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 3년이면 3000 정비례하면서 증가하죠. 기간말 잔가율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1억에서 1억 2천에서 10%라는 것은 자, 그러면 10%의 1억 2천은 1200이 되죠. 이렇게 구합니다. 정률법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저는 상한기법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얘는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정액법은 이자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 상한기법은 옛날에 이제 합해시험 같이 해서 감책계수라는 적금 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산 같은 데 사용합니다. 광산은 한 번 캐면 캘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자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년 감가한다는 건 쟤랑 똑같아요. 근데 자, 얘는 900만 원씩 모읍니다. 950만 원을 모아요. 그럼 10년이면 감가총액을 1억을 타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감책계수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구해요. 그러면은 자, 500만 원만큼 이자가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감가는 똑같은데 얘보단 감가되는 게 적기 때문에 나중엔 남아있는 금액이 크겠죠. 그래서 과대평가되니까 우리가 어때요? 기업 회계에서도 안 쓰며 우리도 정액과 정률만 사용하지 상한기법은 광산에만 사용합니다. 그럼 얘는 무조건 이자라는 게 들어가요. 감책기법. 그래서 감가총액에다 상각률을 우리가 기금률이 감책기수죠. 매년 감가액을 축적 안전 은행이자를 재투자해서 복리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상한기법입니다. 광산에 사용되고요. 매년 일정한 감가액이 복리율로 인한 축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액법보다는 작지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더 많아요. 미국, 일본은 사용하지 않고 거의 과대평가되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 경영에도 안 쓰죠. 그래서 광산에만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 정률법이라는 건 뭐예요? 정률법은 일정 율식이죠. 세 번째. 그러면 정률법도 똑같이 정액법처럼 이자는 고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몇 억씩 하면 힘드니까 그냥 처음에 1000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매년 일정 율씩 감가를 합니다. 그죠? 그럼 매년 일정 율씩 감가한다는 것은 자, 얘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지만 자, 얘는 매년 감가액이 체감하거든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정액식이 정액이고 일정률식이 정률이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자, 여기서 봅니다. 그럼 처음엔 감가가 안 돼요. 1000원이죠. 근데 매년 10%씩 감가한다고 봐요. 매년. 그러면 우리가 1000원에서 자, 곱하기 0.1을 하니까 100원이 되고 1000원에서 100원을 빼니까 900원이 되며 자, 900원에다가 곱하기 0.1 하니까 90원이 되고 자, 900원에서
90원을 빼니까 810원이 되고 810원에다가 곱하기 0.1하니까 81원이 되죠. 그럼 100원, 90원, 80원 계속 강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에 제일 많이 강가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기계 같은 경우는 초기 강가를 많이 하죠. 그럼 얘를 처음에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많이 강가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 정률은 체감상가법. 자, 상가액이 체감하죠. 우리가 매년 상가액이 체감하죠. 그래서 항상 매년 강가액은 전년도 말 아직 900원이라는 미상각 잔액이 있으면 거기다 강가를 곱합니다. 그래서 전년 말 가격에 일정한 강가를 곱해서 매년 강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매년 강가액을 일정하죠. 매년 강가액은 감소합니다. 초기에 많이 강가하고 안전하게 해소할 게 있으므로 그 기계나 기구에 적합하죠. 그래서 그 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계산 방식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본다면 만약에 10%씩 했다? 그럼 1년 지나면 90%가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잔가율이 되거든요. 1- 감가율은 잔가율이 돼서 거기다 이제 경과점수가 1년이면 1승, 2년이면 1승. 그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0.9니까 1년이면은 0.9가 900원이 되는데 여기다 있는 9980이니까 810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넘기시면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본다면 초기에 제일 많이 뜨는 게 정률이 많이 뛰겠죠. 정률. 그 다음에 정액. 그 다음에 상한이 제일 적겠죠. 남아있는 건 상한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프로 본다면 자, 초기서부터 내용 요소를 본다면 매년 감가 수정액이죠. 감가 누계 수정액을 본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1,000원하고 매년 뜨는 게 1,000만원씩 하고 950이 있었어요. 이게 정액이고 상한기획법이거든요. 그럼 정액이 더 많이 뛰거든. 그럼 정률이라는 자체는 이게 이제 이자만큼 상이라는 거죠. 율이 제일 많이 뛰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본다면 초기에 감가 수정액, 누계액이 큰 순서는 그냥 앞자만 따겠습니다. 정률, 정액, 그 다음에 상한기획법이거든요. 남아있는 건 어떻게 돼요? 초기 평가액에 대한 것은 남아있는 건 감가를 많이 띄니까 남아있는 건 적죠. 그래서 평가액의 적상가액의 크기 순서는 바뀝니다. 하나에 더 많죠. 그래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는 정률과 정액이 우리가 그 같이 만나거든. 이자를 고려하니까. 그래서 상한이 더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요소 만료 기간에서는 똑같이 만나요. 그죠? 그래서 만료가 아닐 때는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정액은 건물 구축물 감가 누계액이 경과점수에 따라서 정비례하고 계산이 용이하지만 실제 감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률은 기계나 동산, 첫해 가장 많고 가치가 체감하면서 감가에도 체감하죠. 능률 높은 초기에 많이 감가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자본 회수할 수 있으니까. 매년 감가액이 상이하다 보니까 표준 감가를 정하기가 어렵고 상한기획법은 광산에만 적용됩니다. 감가액은 정액법보다는 1,000만원보다는 950이 적죠. 적상가액이 많아지죠. 그래서 감가액은 적고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는 안 쓰고 광산에만 사용한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적산법이라는 거 갈게요. 적산법도 정의하고 산식만 나왔지 아직까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보시고 자, 우리가 또 비교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40강이었고요. 41강의 적산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